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, 야매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. 양육비 언제든지 접시해줘야지. 그 베스퍼러스 채널이나 이제 카페에 양육비 소송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맞아요. 양육비계 상담소를 열면서 어려움을 차분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. 네. 정승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. 양육비 제때 좀 주세요.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회원님들이 너무 많으셨는데요. 어떤 준비 서류가 필요할까요? 그 양육비를 소송을 하는 절차에는 크게 양육비 자체를 결정하는 그 본안 소송 절차가 있고, 뭐 아니면 양육비 심판 청구 이런 절차죠. 그런 게 있고, 그렇게 해서 확정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추심 절차, 이렇게 두 가지 소송 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. 일단 그 본안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우리 자녀가 뭐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뭐 상대방의 소득이 얼만큼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장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안 절차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이제 서류 준비가 힘들고,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변호사 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.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후단에 있는 추심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, 보통 이제 양육비 추심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소송 절차에는 이행명령과 감지 신청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이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판결서 정본 같은 거죠. 판결서 정본과 그리고 그 판결의 뭐 송달 확정 증명원,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일단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고요. 다만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입증 서류들을 추가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될 수는 있습니다. 그 뒤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시는 감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명령 때 제출을 했던 서류와 함께 그 이행명령 자체의 또 그 이행명이 나오게 되잖아요. 결정문이 나오게 되니까 그 결정문과 그 결정문의 송달 증명원, 이것만 있으면 감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법무법인에서 진행할 때는 서류가 두 가지만 내면 되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근데 이행관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거든요. 네네.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. 이행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행관리원 자체가 공공기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행관리원은 그 분이 실제로 어떤 이제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육비를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서류들로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주민등록 등본이니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서류들, 그 집행권한에 관계된 서류들이나 게다가 약간 소득 기준도 좀 있잖아요.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기 위한 서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, 민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끼리는 이미 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딱 이제 기본적인 정말 필수적인 서류만 갖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집행문 또는 집행권원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, 좀 혼동스럽다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집행문이 무엇이고 그리고 집행권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. 집행권원의 가장 대표적인 건 판결문입니다. 우리가 양육비를 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판결문이나 아니면 조정조서, 부담조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서류들이고요. 반면 집행문은 이제 실제로 그 판결문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종류의 문서고,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 약간 뭐 마패 같은 거, 암행어사 마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, 암행어사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, 강제 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, 그러니까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그 집행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서로 전혀 다른 서류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양육비 추심 절차, 다시 말해서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에서는요, 집행권원만 필요하고요. 집행문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양육비를 추심하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강제집행 같은 수단도 뭐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집행문을 발급 받으실 때 송달 확정 증명원을 보통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때 송달 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서 떼는 거죠. 네, 그 민원실에서 그냥 우리 뭐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거 떼듯이
법원 종합민원실에 그 판결 정본을 들고 가시면은 집행문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고요. 혹시 뭐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. 양육비 언제든지 접시해줘야지.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해야 되는 상황, 사연이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세요.